안녕하세요. 쇼핑 리뷰입니다. 오늘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 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추석이 9월 25일이라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산소들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버지 산소 한 기만 벌초하면 되기 때문에 예초기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충전용 예초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벌초할 산소도 크게 많지 않는 편이고 풀벨 일도 크게 없다 보니 예초기 자체가 없고 낫으로 배는 편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막걸리와 두부 그리고 초장을 마트에서 사들고 산소로 올라가 봤습니다. 재선충이 왔다 갔는지 산소 주변 산들의 소나무가 말라있는 소나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산소에 가보니 예상은 했습니다만 산소들마다 풀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봉우리 묘소를 잘 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이 산소들도 자연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3대, 4대, 5대로 내려가면 찾는 이 없는 무연고 묘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그때 저는 어릴 때라서 12시까지 기다릴 수 없어 자다가 밤 12시에 일어났고 형들은 제사가 주말과 겹칠 때는 주말의 명화나 서부 영화를 보며 12시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채우던 기억이 아련히 납니다. 요즘은 제사도 전 부치고 생선 굽고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고인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을 함께 나누며 고인을 기리며 제사를 지낸다는 신문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조문객을 받지 않고 그러기에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가족끼리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는 방식인 무빈소 장례나 가족장을 치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유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이 덜하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장례가 늘어나면서 식사와 술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장례식장들이 밥과 술의 소비가 없기에 폐업을 많이 한다는 신문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 어릴 때는 상녀를 매던 시기라 친구들끼리 부모님 상녀 매주려고 상조회도 만들었는데 이제는 상녀 맬 일도 없고 상조회는 고향 친구들의 모임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또 많이 바뀌겠지요. 농사 경험도 없고 풀도 자주 배보지 않았기에 저희 낯질은 많이 서툴렀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산소를 벌초하니 마음은 편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산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시는지요? 당시 부모님들이 살던 시기는 대한민국이 요즘처럼 풍요롭지 못한 어려운 시기였는데다가 자식을 우선시하다 보니 좋은 것 하나 못 해보고 그렇게들 자식을 위해 희생해 오시다가 일생을 보내신 세대가 내 부모, 남의 부모 할 것 없이 대부분이라 생각되어 저는 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죄송하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서툴지만 벌초를 끝내고 추석 때 다시 방문을 기약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나중 하늘에서 부모님을 꼭 뵙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때 다시 뵈면 정말 죄송하고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핑 리뷰입니다. 오늘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 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추석이 9월 25일이라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산소들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버지 산소 한 기만 벌초하면 되기 때문에 예초기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충전용 예초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벌초할 산소도 크게 많지 않는 편이고 풀벨 일도 크게 없다 보니 예초기 자체가 없고 낫으로 배는 편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막걸리와 두부 그리고 초장을 마트에서 사들고 산소로 올라가 봤습니다. 재선충이 왔다 갔는지 산소 주변 산들의 소나무가 말라있는 소나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산소에 가보니 예상은 했습니다만 산소들마다 풀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봉우리 묘소를 잘 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이 산소들도 자연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3대, 4대, 5대로 내려가면 찾는 이 없는 무연고 묘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그때 저는 어릴 때라서 12시까지 기다릴 수 없어 자다가 밤 12시에 일어났고 형들은 제사가 주말과 겹칠 때는 주말의 명화나 서부 영화를 보며 12시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채우던 기억이 아련히 납니다. 요즘은 제사도 전 부치고 생선 굽고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고인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을 함께 나누며 고인을 기리며 제사를 지낸다는 신문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조문객을 받지 않고 그러기에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가족끼리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는 방식인 무빈소 장례나 가족장을 치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유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이 덜하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장례가 늘어나면서 식사와 술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장례식장들이 밥과 술의 소비가 없기에 폐업을 많이 한다는 신문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 어릴 때는 상녀를 매던 시기라 친구들끼리 부모님 상녀 매주려고 상조회도 만들었는데 이제는 상녀 맬 일도 없고 상조회는 고향 친구들의 모임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또 많이 바뀌겠지요. 농사 경험도 없고 풀도 자주 배보지 않았기에 저희 낯질은 많이 서툴렀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산소를 벌초하니 마음은 편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산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시는지요? 당시 부모님들이 살던 시기는 대한민국이 요즘처럼 풍요롭지 못한 어려운 시기였는데다가 자식을 우선시하다 보니 좋은 것 하나 못 해보고 그렇게들 자식을 위해 희생해 오시다가 일생을 보내신 세대가 내 부모, 남의 부모 할 것 없이 대부분이라 생각되어 저는 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죄송하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서툴지만 벌초를 끝내고 추석 때 다시 방문을 기약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나중 하늘에서 부모님을 꼭 뵙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때 다시 뵈면 정말 죄송하고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